네,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스테빌리티 AI라는 곳에서 클리트롭.co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최신 버전인 스테이블 디퓨전 XL이라는 DB를 사용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동작하는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만들면은 여기도 굉장히 이미지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기능은 몇 가지 특징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언크롭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드저니 기준으로 보자면 줌 아웃 기능이고요. 포토샵으로 보자면 필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를 자동으로 아웃 페인팅으로 채워 넣어서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뽑게 되면 1024 곱하기 1024 픽셀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 요즘 그 갤러리 같은 데서 전시를 하려면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업스케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 여기서 업스케일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크롭 또는 아웃페인팅 기능들을 이용해서 주변부를 채워 넣으면서 픽셀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이미지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얘가 즉흥적으로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요소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믹스해버리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데 이거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미지를 하나. 음, 저거에 아주 좋은 데모 예는 이렇게 인테리어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아무런 이미지를 한번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 리이미진 엑셀이라는 곳에 넣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었고요. 그러면 얘가 즉흥적으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 뭐 노란색 소파, 파란색 벽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방금 이 이미지를 재해석해서 어, 리이미진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진 것들 한번 눌러볼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뭔가 비슷한 스타일의 풍을 유지시키면서 다양한 예제들을 보여주게 됐죠. 네. 이런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그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좀 다른 레이아웃이 없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얻을 때 저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리이미진 기능을 제공하는 곳은 없어가지고 지금 요게 굉장히 독특한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나왔죠. 이게 원본으로 넣었던 이미지고요. 얘가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되게 비슷한 톤과 매너를 유지시키면서 네, 등장한 오브젝트들도 뭔가 유지시켜주죠. 네,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가능한 건가요? 네, JPG면은 이미지 파일이면은 아무 이미지나 다 가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미지 만들고 나서 조금 큰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만들고 나서 만약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한번 쓱쓱 지워볼게요. 요거 뭐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웹 기반으로 쉽게 돼 있다. 여기 잘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감쪽같이 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와, 만약 요 물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뭐 미드전이나 뭐 이미지 생성기를 뽑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감쪽같이 지울 수가 있죠. 요게 이제 포토샵 와, 같은 데서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포토샵에도 지금 AI 기능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이거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지금 다 거의 다 지워지고 있죠. 네. 이게 써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쪽엔 작품을 완전 만드신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에 뭐 여행을 가서 찍었는데 배경에 뭐 원하지 않는 물체가 들어왔다. 뭐 사람 같은 관광객이 찍혔다. 그러면 그럴 때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있는데요. 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네, 말씀하세요. 카메라에서도 AI 기능으로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네,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있나요? 네. 거기에 들어간 기능이랑 이제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숙쌤, 그거는 카메라보다는 지금 이게 훨씬 카메라는 그 네. 카메라에 이제 삼성 카메라에 AI 달려 있는 기능은 거고, 지우기.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 스마트폰 시간에 이 오히려? 클린업 제가 알려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음, 들어왔네요. 네, 근데 아마 카메라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그 이게 더 깔끔합니다. 근데 네, 사이즈 큰 거는 유료.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얘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 사이트와 서비스 그 중에서 중에 제일 좋아요, 지금 이 이게. 사이트가 제공해주는 제일 성능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리무버 써보니까 비즈보다 훨씬 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AI 제품을 뽑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또는 뭐 의도치 않은 게 나왔을 때 그런 거 지울 때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이그러진 어떤 장면이 나온다든지 어떤 아니면 글자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빙 크리에이터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워터마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이건 예시로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뽑았는데 이런 글씨가 들어간 이미지가 뽑혔다고 가정해 하면은 이 텍스처 리무버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글씨를 지워주게 됩니다.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잠깐 다른 이미지로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미지면은 혹시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로고가 많이 들어간 이미지고요. 미드저니도 뽑다 보면은 어딘가 글씨가 들어간 이미지가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빙 크리에이터로 뽑으면 워터마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글씨가 지워집니다. 이건 좀 아마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글씨가 하나 들어갔거나 아니면 워터마크 정도는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이거 요게 그 데모 유료예요, 선생님? 장면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무료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만, 네, 이게 이제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고, 이렇게 딱 지워지고요. 근데 다만, 그 해상도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 저는 지금 무료 버전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던 거고요. 어, 워터마크 제거는 400장까지, 하루에 400장. 하루에 400장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이 하루에 400장, 아까 언크롭 기능이 100장, 백그라운드 리모버는 1024, 1024까지가 최대. 근데 미드저니 이미지가 딱 이 사이즈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뭔가 이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업 하는 그 기능도 1024, 1024까지. 그리고 방금 글자 지우는 것도 1024, 1024까지. 그래서 미드저니 가지고 작품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무료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해상도 높은 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요 요금제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 1,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런 기능을 약간 유틸리티처럼 유용하게 쓴다 그랬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붙잡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막 올려가지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막 거의 낙서 그리듯이 막 그렸죠. 이게 흔히 말하는 대충 그려도 엄청 잘 나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스타일을 정해보겠습니다. 약간 뭐 좀 예쁘게 판타지풍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총 세 가지의 샘플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 각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내 인스타나 어디다 올릴 수 있게 다 제공해 줍니다. 어, 이게 정말 뭐 미드저니가 됐든 스테이블 디퓨전이 됐든 AI 이미지계에서 꿈꿨던 기능이었는데 이게 바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든지 한다면 대충 그려도 거의 작품급의 그리고 작품급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동안은 미드저니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프롬프트로 내 의도를 넣을 수 있지만 구도를 의도로 넣기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구도까지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이 좀 저는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약간 조금 제가 좀 좋아하는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를 넣는다는 건 내가 지금 중앙에 건물을 세 채를 뭐 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에 건물 창문을 뭐 이렇게 넣고 싶다. 이런 의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시티 스카이라인이라고 쳤고 제가 이번에는 뭐 포토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그 만약에 미드저니에서 뭐 뒤 배경엔 산이 있고 강이 굽어굽어 S자를 그리며 흐르는데 어떤 모양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영어만 얘는 들어가는 가이드를 거죠. 쳐서 네, 여기는 다 영어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기반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네, 아주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공부도 요 해야 되겠네. 기능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때 지난 시간에 딥L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니, 이제 영어를 잘해야지 우리들이 뭘 하지 할 때마다 네, 하게도. 네, 뭐 이렇게 딥L을 써가지고 바로 번역한 다음에 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넣기도 합니다.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좀 전에 텍스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텍스트 좀 전에. 아,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아까 했던 거요? 네네네. 네, 요거 넣었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 네. 했던 거에 리무브 백그라운드가 텍스트. 아, 리무브 아, 백그라운드였.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네네, 백그라운드. 아니, 옆에 그 남자. 클린업 옆에. 요거는 예, 리무버 예. 클리너. 거기 아까 네. 텍스트 지우는 거였죠. 텍스트 지우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리무버. 아, 텍스트를 리무브. 아까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마우스 커서 하이라이트를 좀 켜놓고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게 텍스트 리무버라는 페이지인데요. 요걸 들어오셔서 글자가 들어간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게 되면 글자를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이미지 좋겠네요. 글자가 들어간 뭐 티셔츠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그래도 이 인공지능이 얘를 글자라고 좀 인식할 수 있는 애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여기 페이지 들어왔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고 그럼 얘가 알아서 이걸 글자라고 인식한다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요게 텍스트 리무브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 있었죠. 클린업 기능. 네네네. 요거는 뭐 스마트폰에도 있지만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지울 수 있다는 점. 요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오늘 지난주에 런칭해가지고 제일 획기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 스테이블 듀들. 네, 대충 그려도 아주 멋진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 네.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 또 유용한 기능 중에 결국에는 백그라운드 리무브와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합쳐놓은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이 보일 것입니다. 요거 눌러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넣고 자 그러면 제가 티셔츠 쇼핑몰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경을 좀 바꿔가면서 이 제품 이미지를 막 두드러지게 좀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지금 업로드하고 아마 배경과 전경을 분리한 다음에 인식을 해서 여기서 아마 생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업로드 할 동안 기다려 이게 보겠습니다. 리무브 비즈하고 같은 거더라고. 네, 리무브 비즈랑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이랑 합쳐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립드랍 바이 스테이블 AI가 되게 유용해요. 하나에 뭉쳐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좋은 기능이 됐다 들어왔습니다. 자, 벌써 백그라운드 리무브가 적용이 됐죠. 벌써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 티셔츠를 파는 판매자고 배경을 그냥 단순한 이런 것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좀 다른 베리에이션을 줘서 넣고 싶다 하면은 배경에 관련된 거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배경이 바뀌는다. 지금 요 기능은 프로 버전에서만 돼가지고 아마 저는 지금 생성은 안 할 건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예를 들면 같은 이미지에서 배경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양한 샷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샘플로 이제 예제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툴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도 아마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걸로 한번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고 가장 공통된 부분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게 파악이 되면은 사실 어떤 서비스를 보더라도 아, 이게 그걸 뜻하는 거였지 하고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어,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중에는 대표적인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입하셨고 이걸로 이미지도 뽑아보셨던 미드저니가 있습니다. 가장 퀄리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거 거의 지금 AI 이미지 업계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이건 취형이고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아마 초반에 조금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거는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언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깔아야지만 요 화면을 여러분들 PC에서 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근데 그 서버를 이게 이제 다들 진입 장벽이 그 설치해야 된다는 진입 장벽도 있고 집에 갖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게 성능이 이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좋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을 해놨어요. 요거를 지금 저기 카톡창에 보내놓겠습니다. 세리쌤께서 재미난 이미지 만들어 주셨네요. 아이소메트릭으로 뽑힌 것 같군요. 네. 네, 요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잠깐 에러가 떴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잡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럼 스테이블 그래서 디퓨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설치를 못 하네요. 네, 사양이 대부분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4기가 정도 그래픽 카드에서 설치는 되는데 이미지 한 장 뽑을 때 대략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러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챗 GPT나 AI 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스테이블 디퓨저는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사이트도 우리 단톡방에 하나만 올려놔 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알겠습니다. 안 해요. 스테이블 디퓨저는. 왜냐면은 우리는 쓴다 할지라도 다른 우리가 네, 강사인데 그 수요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이걸 지금 웹 기반으로 그 이제 다양한 조절은 못하지만 웹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 웹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가볍게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다가 한번 가볍게 어, 아까 그 스테이블 두두를 이용하면서 썼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네. 스테이블 디퓨전은 미드저니보다는 프롬프트가 조금 더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많아야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조금 뭐랄까 다양한 분야의 용어를 아는 것들이 여기서 발휘가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옥테인 렌더러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 그 CG 컴퓨터 그래픽 업계에서 영화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렌더링 할 때 썼던 건데 네, 그런 렌더링 기법을 여기다 놓게 되면 한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테인 렌더를 추가했을 때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살짝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미드저니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뭔가 품질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다가 보통 흔히 말하는 포토리얼스틱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점점점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미드저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시티 스카이라인 이 정도만 입력을 해도 잘 나오게끔 일종의 튜닝을 다 해놓은 것들이고요. 스테이블 디퓨저는 조금 더 날것의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대략적인 이런 화면을 띄울 수 있고 크롬 PC에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이렇게 127.0.0.1 땡땡 7860 이렇게 하면은 내 PC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또 알고 계실 법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애가 있고 네, 뭐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다음번에 다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레오나르도, 무료 강의 때 했던 레오나르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크리에이터 이런 화면이 있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은 좀 가볍게 넘어갈 것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특징들을 딱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강의를 하시거나 할 때 이들의 좀 장단점을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는 지금 무조건 유료로만 써야 되고 10달러에 월 10달러에 200장 쓸 수 있고 품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아트 활동이나 상품 활동을 할 때는 미드저니를 제가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라는 그 채팅 앱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저는 내 PC에 설치해서 무료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다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야 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진입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세 하지만 가지, AI 네, 선생님 세 가지 설치하는 게 파이썬하고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깃? Gi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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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AI는 하루에 1000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롬프트 연습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무료 강의나 여러 가지 강의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입만 하면은 1000장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웹 기반으로 돼 있고 품질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어서 그리고 모델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롬프트를 아까 보였다시피 조금 잘 써야 이미지가 잘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레오나르도 AI는 하루에 150장 쓸 수 있고 자체 파인 튜닝된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도 있지만 레오나르도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보다는 떨어지지만 플레이그라운드보다는 훨씬 품질이 좋은 것들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품질을 괜찮게 보고 싶으시다면 레오나르도를 쓰셔라라고 좀 추천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MS 빙 크리에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무료인 대신에 워터마크가 찍혀 나오고요. 워터마크가 찍혀 나오지만 아까 클릭 드롭에 가서 워터마크 지우기 같은 걸 통해서 텍스트 리무버를 통해서 지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그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2 엔진을 쓸 수 있다는 점이고 그거를 100장까지는 빠르게 생성하고요. 그 다 소진 후에 무제한 또 생성할 수 있어서 달2 엔진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에서 만들어서 품질이 좋은 편이고요. 무료이지만 워터마크가 찍혀 나오고요. 포토샵 AI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어도비 스톡 이미지를 학습했다고 하고요. 퀄리티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인데 저작권과 관련된 민감한 단어들, 유명한 작가 이름이나 아니면 나이키, 픽사, 뭐 지브리 스튜디오 이런 단어를 입력하면은 다 프롬프트가 거절당하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다 사이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요 개념을 한 번만 요게 이제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단어 사전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요거를 한 번 정도만 익숙해지신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한 건 다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프롬프트 입력 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 챗GPT도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고 미드저니도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첫 페이지 뭐 왼쪽 상단, 우측 상단에 그 넘버 오브 이미지스라고 해서 보통 4장으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셋이기도 하고 그런지 대부분 4장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무료 버전 쓸 때 한 번에 4장씩 소진되면은 이제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2장으로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후보를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다양성을 좀 적게 보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넘버 오브 이미지 그리고 디멘전 또는 레솔루션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이미지의 해상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1.5까지가 512 곱하기 512 픽셀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512, 512 기반으로 이미지가 뽑아지고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2.0 때부터 768 곱하기 768 픽셀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얘 768, 768이 기본값이네. 그럼 얘는 스테이블 디퓨전 2.0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대부분 512, 512 돼 있네. 그러면 1.5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2.0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1.5 기반으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 튜닝된 DB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1.5때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제재 없이 그냥 모든 이미지들을 다 학습해 버렸습니다. 그 작가 같은 것들도 다 제한 없이 학습을 했는데 그때 하도 이슈가 되니까 2.0으로 올리기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회사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작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현존 살아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 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 거 빼줘, 내 거 빼줘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 때는 작가들의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그래도 많은 편인데 예를 들면 돌아가신 예전 대가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 왕성한 활발한 작가들은 유명한 작가들은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디멘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가로 세로 픽셀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픽셀은 우리 모니터상의 해상도, 화소수라고도 부르죠. 우리 보통 모니터는 풀 HD 모니터를 우리는 보통 사용하고 있으며 1920 곱하기 1080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롬프트를 입력하다 보면 4K나 뭐 8K, 뭐 심한 경우엔 32K를 입력하는 프롬프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해상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K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아웃풋 이미지가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해상도는 미드전에는 1024, 1024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업스케일을 누르고 업스케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이미지를 크게 키우는 거고요. 근데 다만 4K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좋은 점은 이 이미지로부터 학습된 이미지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품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4K라는 단어를 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종종 나오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뭐 파인 튜닝된 모델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하나 가지고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만화를 자꾸 학습을 시키면 얘는 계속 앞으로 만화풍을 내놓는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유명한 모델을 자꾸 학습을 시키면 뭐 연예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연예인 얼굴을 점점 닮아가는 애들을 어, 생성해내는 애가 되고요. 예를 들면은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학습을 시키면 네, 그 자동차 형상이 잘 나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걸 파인 튜닝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값어치가 높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시대까지는 이것도 한 1, 2주 전에 나온 소식인데 대부분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연봉이 뭐 몇 억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엔지니어 서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이제 커리어 패스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그쪽을 이제 직업군으로 하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랑 AI 엔지니어를 조금 구분짓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면은 앞으로는 AI 엔지니어가 이러한 커리어 패스로 뜰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자사가 AI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AI 엔지니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걸 명확하게 어디서도 정의 내리고 이거다라고 이제 공표한 건 아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기존에 이렇게 누군가가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챗 GPT라든지 미드저니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 아주 효율적으로 그 원하는 이미지를 잘 뽑아내는 사람, 원하는 답변을 잘 뽑아내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다음에 AI 엔지니어는 이런 DB를 학습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약간 개발자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렇게 좀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모델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AI 엔지니어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몇몇 사이트들은 이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 입력한 프롬프트가 얼마만큼의 인텐시티, 세기를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인지 요거를 나타내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의 퀄리티를 한 번이라도 더 돌려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에 한 번이라도 돌려서 퀄리티랑 디테일을 올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범위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도 대략 한 10에서 한 30 정도가 값이 좋다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 너무 잡음이 많이 뜨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뽑더라도 얼굴 주변에 이상한 도트가 막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시드 값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랜덤이라는 함수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계속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미드저니도 그렇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얘 시드 값을 얻어달라고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시드 값이 나오는데요. 그 시드 값을 가지고서 같은 프롬프트에 완전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드라는 용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레오나르도로 강의했던 컨트롤렛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먼저 들어갔던 애인데 포즈나 뎁스나 엣지 같은 것들을 가이드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박사님, 용어를 이렇게 알고 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파인튜닝 모델이라는 게 결론은 우리가 그 유튜브 내는데 AI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제가 지금 파인튜닝 그 실제 모델이 예를 정확하게.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AI 사이트를 보면 파인튜닝 모델을 조금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광고 회사에서 어, 뭐 이런 미션이 들어왔었는데 파인튜닝 모델. 이 모델이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DB들인데요. 스타벅스 예전에 미드저니 4.0 때는 스타벅스 로고가 잘 안 나오고 스타벅스 치면은 좀 다른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벅스 굿즈를 만드는 걸 AI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래서 어, 미드저니의 레오나르도 AI의 학습 DB 만드는 기능이 있길래 제가 이걸 가지고 스타벅스 굿즈 이미지들을 막 스크랩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지금 그 로고가 조금 이그러져서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학습 DB, 파인 튜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실제 그 정확한 사례를 몇 개 좀 더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그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건축 설계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되게 멋지게 렌더링된 건축 이미지들을 많이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프롬프트를 그냥 찾아도 언젠간 나오겠죠. 미드전이든 스테이블 디퓨전이든. 근데 제가 원하는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집 안에는 이렇게 노란 불빛이 들어오는 이런 이미지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들을 구해서 여기다 학습DB에 넣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계속 이거와 유사한 이미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파인튜닝 모델은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모델과 파인튜닝 모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 가셨을까요? 그럼 조금 더 선생님, 여기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학습시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샘플 이미지들을 구한 다음에 어, 그 기본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에다가 그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뭐 김동철 학습DB라고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학습DB에다가는 제가 요게 등장할 그 이벤트 트리거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설정해 놓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키워드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풍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레오나르드가 됐든 미드저니가 됐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런 캐릭터를 내가 그리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내가 딱 떨어지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근데 제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 요 키워드가 등장하는 프롬프트를 여기다 적성해 놨습니다. 인스턴스 프롬프트라고 해서 힌드라는 키워드가 제 프롬프트 안에 등장을 하면은 제가 학습시킨 이거 지금 여기는 보이기엔 한 장만 보이지만 더 여러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풍의 이미지가 나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한때 조금 뭐랄까 집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참 잘 나가던 괜찮았던 작가였는데 이제 이분이 되게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이 작가의 작가풍을 볼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분의 이미지풍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이제 이분의 작가풍의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마 광고나 뭐 SK 광고, 뭐 포스코 광고 아니면 뭐 오일 광고 뭐 그런 데 나왔던 분이고요. 이미 이런 그림풍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풍을 그리시는 작가고였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작가라고 불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광고, 예술 그런 곳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의 이분의 작품을 볼 수가 없게 되자 이렇게 학습DB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아까 인스턴스 프롬프트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이런 풍으로 그려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이미지 작품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였죠. 네,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레오나르도가 사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피처드 파인튜닝 모델이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탑재되어 AI 이미지계에서 있는 데가 많지가 않나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저니, 뭐 플레이그라운드, 레오나드 뭐 이런 데에서 탑재되어 있는 데가 네, 많지가 않나 봐요. 네. 음. 스테이블 디퓨전 오리지널 버전을 이용하면 뭐 대략 그냥 어림직 한 100개 정도를 구해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을 100여 개 정도. 근데 미드저니가 만들어 오는 모델 하나밖에 못 쓰죠. 우리가 모델을 변경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딱 두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미드저니는 그 일반적인 거 뽑을 때 그냥 미드저니.com. 근데 만화풍 뽑고 싶으면 니지로 그 옵션 줘가지고 뽑을 수 있게 그 만화풍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도 몇 개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 모델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다 이런 디즈니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뽑고 싶은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 모델만 변경해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모델만 바꾸더라도 한번 지금 잠깐 예제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자 지금 여기 파인 튠드 모델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드림 쉐이퍼 V7이라는 모델로 더 시티 스카이라인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돌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뭐 이런 실사풍의 뭔가 살짝 흐릿한 이미지가 나왔죠. 제가 이 모델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극명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입력을 해볼게요. 같은 프롬프트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했을 때
선생님, 저희 파인튜닝 모델 혹시 이번 수업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아,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거. 이번 수업에 그것까지 다루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넣진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양이 또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수업에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모델도 바꿔보고 네, 거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 3번 바꾸면서 같은 프롬프트 가지고 세 모델 바꿔봤거든요. 스테이블 디피전 XL 0.9 버전 이런 느낌. 그다음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 했을 때 이런 느낌. 드림 쉐이퍼 V5 했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단어 사전집 같은 거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다 나오죠. 넘버 오브 이미지스, 이미지 개수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튜닝된 그러니까 조금 더 파라메터 튜닝 같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프롬프트 매직이라 그래서 내가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했지만 이걸 키게 되면 얘가 나름 여기다가 뭔가를 덧대줍니다. 그 뭘 덧대주는지는 그 레오나드로가 숨겨놨는데 이제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더 뭐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 매직을 부려주겠다. 그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걸 끈 상태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0.9 버전으로 더 시티 스카이라인을 돌렸을 때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 레오나드라가 여기 나왔네요. 매직 프롬프트라는 기능 스위치를 키고 했더니 뭔가 판타지풍 같은 뭐 저기 뒷배경에 그 시네마틱 라이팅, 백라이팅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뭔가 멋진 미래 도시가 나왔죠. 요거 하나만 켰더니 이제 요거는 이 레오나르도만 제공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 디멘션 해상도 결정하는 거 있었고 512 보이고 769 보이고 그러면 이제 가로로 긴 거, 세로로 긴 거 설정할 때 여기서 설정하면 되고요. 아까 스케일이라고 있었죠? 요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여기 입력될 것인가.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다 레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레드. 그럼 이제 붉은색 도시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낮으면은 그 이 단어들이 다 뭐랄까 어 낮은 농도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20이라고 이렇게 강도를 높게 두면 이 단어들이 명확하게 그딱 정말 빨간 시티 스카이라인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아까 학습 D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네. 다음에 제가 요 사이트는 다시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좀 놓고 여기다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PC에 깔린 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도 한번 모습을 보여드려 볼게요. 저랑 똑같은 화면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도록 그 화면은 요 URL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뭐 다운도 받고 뭔가가 켜지는 듯한 화면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음, 조금 그 실행이 되는 동안 한번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스테이블 디퓨전 특징을 좀 살펴보고 어, 설치는 다음번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정도만 보고 제 PC에 설치된 걸 가지고 프롬프트 입력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일단 사용해 보실 수 있게 URL까지 만들어서 한번 그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처음에 화면을 딱 띄우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너무 많거든요. 딱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대략 보더라도 한 8, 9군데 뭔가를 조절을 해야지만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다른 거는 다 디폴트로 해놓고 여기 3번 섹션 프롬프트 입력 창에다가 여기다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일단은 만들었다. 지금 이 강의 이 PPT가 그 실행이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웹브라우저에 127.0.0.1 하고 786형이라는 건 포트보는데 지금 그 설치 스테이블 디퓨저는 다 이게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걸로 그냥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켰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그게 이제 그다 로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뜬 거고요. 자, 굉장히 화면이 일단 딱 보자마자 그 좀 복잡하죠. 당황스럽고. 근데 제가 아까 단어집을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그 단어만 알면은 이걸 거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투 이미지, 이 대부분 우린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챗 GPT가 텍스트 투 텍스트라면 AI 이미지는 다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여기다가 자, 더 시티 스카이라인 계속 요 단어 가지고 프롬프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넣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렀고 잠깐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미지가 한 장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제가 아마 RTX 제 3050 정도 되는데 별로 이렇게 일반 PC입니다. 일반 그냥 네, 3050. 지금 보니까 아직도 생성이 안 됐어요. 한 장 만드는데 좀 꽤. 자,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조금 부족하면 그 뭐랄까 다양한 프롬프트를 테스트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급이고 이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고급 인력 그렇게 좀 여겨져 있고 뭐 학습 DB까지 다룰 수 있으면 완전 초고급 인력 그런 인력들이 진짜 뭐 억대 연봉을 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프롬프트 입력, 여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 입력. 그러면 여기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단어 단위로. 보통은 뭐 텍스트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로고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배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손가락이나 뭐 블러리한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드 핑거 이런 식으로 보통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세트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시트라인 넣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옥테인 렌더러 요게 보통 프롬프트 강의 가면 저게 뭔지를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그냥 이거 넣으면 잘 나와요라고 하는데 옥테인 렌더러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스 업계에서 또는 광고, CG 영상을 만들 때 쓰이는 렌더러입니다. 이 렌더러 종류에는 V-Ray 렌더러, 옥테인 렌더러, 뭐 여러 가지 렌더러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하고 비싼 렌더러가 값비싼 렌더러가 옥테인 렌더러랑 V-Ray 렌더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롬프트에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딱 보자마자 보시면 컴퓨터 그래픽 또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래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테인 렌더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테인 렌더에 준하는 또 렌더러가 하나 있는데 V-Ray 렌더러가 그런 데라고 있습니다. V-Ray 렌더러는 건축업계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의 모두가 쓰고 있는 렌더러인데요. 스케치업이나 이제 모델링 툴로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V-Ray 렌더러를 거치게 되면 거의 실사풍에 가까운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V-Ray 렌더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들이 학습된 거를 끌어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옥테인 렌더 쓰기도 하고 이걸 뭐 섞어 쓰기도 하고 V-Ray 렌더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4K라고 썼었죠. 4K 이미지들을 학습된 걸 기반으로 이미지를 뽑았죠. 자, 그럼 품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였죠. 한번 프롬프트만 가지고 어디까지 품질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뿌옇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는 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더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샘플링 스텝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결국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애를 뽑아낼 때 몇 번이나 이거를 횟수를 돌리느냐라는 뜻이 되겠는데 아까 이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품질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올리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일종의 오버피팅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잡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기본값은 20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한30 정도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상도 있죠. width, height, 그 픽셀 수 512, 512로 돼 있는데 요거를 1024, 1024 이렇게 하면 이제 미드저니가 최종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랑 같아지게 됐죠. 물론 얘도 엄청 올리고 싶은 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048, 2048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최대치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또 이미지가 마치 타일링 됐듯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512, 512 기반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큰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반복돼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FG 스케일이라고 해서 네, 이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강하게 반영할 것인가. 그럼 강하게 반영하면 이것들이 반드시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7 기준으로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점점점 자유도가 높아져서 꼭 이게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조금 음, 자유분방하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조금 올려보고 샘플링 스테도 올렸고 그다음에 샘플링 메소드라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뽑아낼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율러 A라는 애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제일 실사풍을 뽑는데 좋다라고 알려진 모델은 DPM++ E2M SD 케라스. 이 모델이 여러분들 가끔 보시다 보면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그 한복 입은 이미지라든지 사람 이미지, 옷 입은 이미지들 아니면 뭐 그런 사진 같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린 애들은 이 모델로 돌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프롬프트에 이런 정도 세팅을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스텝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고 이게 이제 좋은 PC에서 돌릴수록 점점 네, 아까보다 조금 더 품질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뭔가 이상한 또 노이즈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collectDrop.co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적으로 오브젝트 리무브 하는 기능으로 클린업 하는 기능으로 얘를 지운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은 지금 이 기능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모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D1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이라는 모델이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체크 포인트 모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체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놨다, 점차 하나 찍어 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좀 사용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고 예를 들면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디즈니 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가 디즈니 영화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학습시켜서 만들어 놓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해 놓은 그런 모델을 제가 찾아서 받은 겁니다. 그런 모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허깅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co. 네, 허깅 페이스. 요 URL도 이런 사이트들은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모델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픽사풍으로 했고 디즈니 픽사풍 했고 카툰풍이고 같은 프롬프트에 이제 다른 거 안 건드리고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가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3D 렌더링이 된 캐릭터 같은 풍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런 걸로 만든 거거든요. 아마 지금 예상한 건데 이제 픽사나 디즈니 풍은 캐릭터를 뽑거나 아니면 니모를 찾아서 같은 물고기를 뽑는다든지 그럴 때 아마 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건물을 뽑았더니 아마 픽사 같은 느낌은 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한번 캐릭터 뽑아보겠습니다. 피쉬. 네, 네거티브를 잠깐 빼보고 피쉬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라고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보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일단 조금 만화 같은 풍이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딱 그 원하는 만큼 품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뭔가 렌더링 된 듯한 물고기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또 다른 거를 바꿔서, 이것도 이제 만화 모델인데 한번 이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델이 바뀌었고 같은 프롬프트로 그냥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거 카툰이시 모델인데 느낌은 뭐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레오나르도 AI에도 있는 드림 셰퍼도 있고 뭐 애니띵 이런 다른 모델들도 있고 이 모델들이 이 허깅 페이스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하면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그냥 모델만 넣어보면 네, 뭐 지금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렸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 뭐 만약에 제가 픽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개인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즈니 픽사 카툰 스타일 타입 A 뭐 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좀 품질 좋은 걸 고르는 방법은 가보면은 이렇게 뭐 다운로드 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그 샘플 이미지까지 다 나오네요. 자, 이 모델을 받아서 여기 파일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모델 가지고는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예시와 함께 예시 프롬프트와 함께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다. 또 한번 그 다음 모델 한번 봐볼게요. 방금 아까 본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학습시킨 건 어떨까? 요거는 자료가 없네요. 이게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품질이 좀 잘 갖춰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애들은 굉장히 그 자료가 부실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샘플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운로드 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의 품질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자료가 그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요건 좀 준비가 잘 돼 있네요. 요거는 뭐 지난 한 달간 494명이 받았고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뽑으면 이런 애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고 샘플은 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어, 잘 쓰이는 모델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제가 요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을 접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건 지금 제 PC인데 요거를 그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요 URL은 다시 세팅해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PC가 성능이 좋지 않거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아까 구두로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1번 여기가 체크포인트 모델을 산책하는 곳, 그 다음에 2번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까 텍스트 투 이미지만 저는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미지 투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다른 이미지로 변형할 때,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그 컨트롤 렉 기능이 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한 이미지를 넣고 거기서 포즈를 뽑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캐릭터를 조작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미지 투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또는 인테리어 찍은 사진이 있을 때 거기서 뎁스값만 뽑아서 다른 인테리어 사진을 뽑고 싶을 때 여기 와서 하게 되고요. PNG 인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미지를 배포한 사람이 변형을 가하지 않고 오리지널 이미지를 전달했을 때 그 PNG 인포에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넣어보면은
프롬프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역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그냥 다 없애고 초기 상태로 바꾸고요. 이제 오늘 생성한 것 중에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바탕화면에 접근해놓고, 자, png 인포에 들어가서 네, 여기다 이미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바탕화면에 이 아까 더 시티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뭐 옥테인 렌더러 뭐 이런 거 붙였던 거 요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를 딱 넣어보면 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가 다 역으로 보이게 되죠. 제가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어떻게 입력했고 그다음에 스텝 수는 얼마를 넣었으며 샘플러 모델 그 알고리즘 방식 메소드는 뭘 썼고 그 스케일 값은 뭐 시드 값은 뭐 픽셀 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종의 음, 열람하기 기능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이트 같은데 이미지 만들었다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다운받으셔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PNG 이포란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공부할 때 이제 잘 만들어진 작품을 여기다 넣어서 이제 역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들은 카톡이 이미 다 이걸 JPG로 손실 압축을 해버려가지고 이미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반드시 원본으로만 주고받을 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체크 포인트 머지는 뭐 A라는 모델과 B라는 모델을 이제 뭐 7대3으로 머지해달라, 합쳐달라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아까 좀 다양한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뽑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모델들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가 마음에 드는데 얘네들을 어, 뭐 동일한 비율을 섞고 싶다. 그럼 여기 체크 포인트 머지 가가지고 뭐 33% 섞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섞은 모델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트레이닝 가면 이제 학습 모델 만드는 거, 디폼이라는 게 이제 영상 만들 때 쓰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요거는 컴퓨터 성능이 조금 좋아야 짧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고 돌리는 동안 잠깐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해보고 결과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보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막 이렇게 여러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영상들이 AI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런웨이 ML 또는 뭐 이 디폼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거랑 세팅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프롬프트에 여기 보시면 0초에는 이런 프롬프트를 동작하게 해주고 30초부터는 30프레임부터는 이런 프롬프트 60번째 사진부터는 이런 프롬프트 90번째는 이런 프롬프트 이렇게 되십니다. 요거는 초가 아니라 프레임 수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0번 프레임 때 큐티 버니 토끼가 등장했다가 30프레임째부터는 고양이가 등장했다가 60번째 프레임에서는 코코넛이 등장했다가 90번째 프레임에서는 두리안이라는 애가 등장시켜줘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에다가는 최종 프레임 총 얘는 120프레임을 도는 애로 만들어줘라고 한 겁니다. 120장을 만들 거고요. 뭐 샘플러 메서드는 율러 A로 그냥 세팅해 놓고 네, 나머지는 일단 기본으로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연습용이니까 좀 샘플 수를 줄여서 스텝 수를 줄여서 좀 빨리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눈으로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장 한 장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이걸 프레임 수를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20장을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결과물 보기까지 이걸 좀 바꿔서 60프레임. 보통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초당 30프레임을 기본으로 보고 조금 부드러운 카메라, 조금 고가 카메라로 찍은 게 초당 60프레임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당 30프레임 가정 시 얘는 이제 2초짜리 영상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사실 프레임 수를 조정하는 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최종 60프레임까지만 가도록 해놨으니까 얘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0번 프레임 4단계로 나눌 거니까 12프레임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 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적절하게 좀 분배하겠습니다. 자, 0번일 때, 10번일 때, 30번일 때, 40번일 때 이렇게 해줘 라고 하고 더 줄여도 되겠네요. 50장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아웃풋은 뭐 여기 나오도록 해놨고 네, 한번 제네레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를 생성하는 동안 이게 결국 총 50장을 일종의 제너레이트 상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 돌아와서 네. 아까 저한테 어떤 거 받아야 되냐고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받아야 될 건 총 3개고요. 그 오리지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야 되고요. 그 URL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썬이랑 Git이라는 애가 설치가 돼 있어야 얘를 실행시켜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받으시면 최신 버전 받아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 파이썬 깔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의 장벽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가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정식 문서에 의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마 지금 3.10인가 굉장히 최신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이제 살짝 놓치고 보시게 되면은 최신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그 지금 공개되어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3.10.6을 받아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나머지 버전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버전을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 첫 화면에 Add Python to Pass라는 부분을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또 이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쯤에 Disable Pass Length Limit이라고 그 경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겠다.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거를 또 제가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문제 없이 도는데 요것도 많이 빼먹고 요것도 많이 놓치게 되고 이 버전도 또 많이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고 이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최신 버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Git도 최신 버전, 얘도 최신 버전. 그래서 이 세트가 일종의 하나의 3종 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 구글 드라이브에 3종 세트, 제 PC에 딱 설치되어 있는 문제 없는 버전을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고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이 자료와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제 파이썬 PC에 있는 버전은 뭔가 지우고 여기 화면 깔아야 인터넷이 될까요? 좀 느린 것 같아서 이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파이썬 확인하시는 방법이 CMD 들어가셔서 잠깐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기 3.10.6이 맞으면 안 줘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기 지우셔야 됩니다. 여기 너무 뭐가 많이 나오네. 네, 아무튼 그 버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설치하실 때 뭔가 어떨 때 설치하셨나요? 설치 당시 환경이? 예를 들면 뭔가를 주기권 하려고 노트북 설치했다던가? 네.
아, 그때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셨어요? 네. 그 파이썬 치시고 대시 누르고 V 누르니까 저기 안 되는데 대문자 V 눌러가지고 버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10.6이라고 뜨면 크게 문제 없이 완벽하게 딱 깔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살짝 그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전이 맞지 버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 버전이 아니라면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는 거를 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그 zip으로 다운받은 파일이 있을 텐데 이거 압축 풀고 압축품 폴더에서 웹 UI.bat를 실행하면은 각종 파일들이 다운받아지면서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그게 이제 다 다운받아지면 성공이고 성공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127.0.0.1에 땡땡 그 7860 치면은 아까 제가 띄운 요 화면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실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았고, 설치나 사용법까지는 살펴보았고, 설치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는 파이어플라이를 좀 강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툴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품을 좀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여러 툴들을 지금 빠르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부분 AI 이미지 생성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용어들, 그 넘버스, 넘버 오브 이미지스, 디멘전 또는 픽셀 수 레솔루션 그리고 뭐 스텝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 기억해 두시면 지금 모든 툴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툴을 들어가시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잠깐 끌게요. 지금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지금은 포토샵의 베타 버전인 포토샵 AI라는 베타 버전에 포토샵 AI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이트에서 각종 기능들을 좀 샘플 또는 뭐 프로토타입 정도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사이트는 안 열리고 있는데 네, 열렸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베타 버전이고 요즘에도 가입을 하면은 지금 대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미리 좀 가입을 눌러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아까 클릭 드랍에서 봤던 것 같은 이렇게 몇 가지 대표 기능들이 이렇게 썸네일로 보여지고 있고 네, 하나씩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저희가 많이 봤던 텍스트 투 이미지고요. 그리고 요게 제너레이티브 필이라 그래서 특정 부분을 일종의 마스킹 하듯이 지운 다음에 이렇게 지우개 툴로 지운 다음에 요 부분을 뭐 빨간색 자켓으로 바꿔줘. 그럼 요 부분이 빨간색 자켓으로 필 채워지게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딱 포토샵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미드전이나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른 툴들에서는 한 글자는 생성이 잘 되는데 이걸 연속적으로 워딩을 쓰기에는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는 그걸 일종의 스크립팅으로 돌려가지고 하나의 워드를 입력하도록 해도 생성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로고나 벡터 이미지 같은 걸 뽑은 다음에 색상 베리에이션, 색상을 다양하게 변경하고 싶으실 때 이 제너레이티브 리컬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얘가 알아서 이것들을 다 조각조각 낸 다음에 색깔들을 그럴듯하게 또 조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은 현재는 디세이블 상태고 오픈이 안 되는데요. 3D
오브젝트를 넣으면 이렇게 대충 그린 3D 오브젝트를 넣으면 여기다가 이런 멋진 텍스처를 입혀줘서 이미지를 완성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아까 클릭드랍에서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죠. 언크롭 기능. 네, 주변을 채워주는 기능이죠. 여기도 그 회사들이 어, 살펴보면 사실 같은 기능인데 용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썼더라고요. 근데 해석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익스텐드 이미지, 이미지를 확장시켜 주겠다. 아까 그 클립드랍에서는 언크롭, 크롭 했던 거를 되돌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선 아웃 페인팅, 바깥쪽을 채워주겠다. 여기는 인 페인팅, 내부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을 뿐 사실 기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또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이미지가 좀 아티스트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메뉴에 들어갔고 들어오자마자 여러 박사님 멈췄어요. 인터넷이 불안하신가 봐. 멈췄어요. 또 튕겨 나가셨나? 네, 제가 잠깐 튕겼었는데 지금 잘 네, 들리시나요? 이제 괜찮아요.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돌아왔고, 네, 제너레이트 기능 들어가서 여기다가 지금은 조금 다른 걸 넣을게요. 음, 세라믹, 이런 걸 해봤습니다. 네, 뭔가 일단 나왔죠. 네, 세라믹볼.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장점은 원래는 프롬프트로 제가 다양한 그 워딩을 입력했어야 됐었는데 그것들을 UI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UI 보이시죠? 예를 들면 같은 세라믹 보호를 넣었는데 얘를 아트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로 바뀌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포토샵 다루듯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UI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타일이 일단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방금 여기는 컨텐츠 타입이고 저는 아트라는 컨텐츠를 다뤘고 스타일즈에서 제가 예를 들면 팔레트 나이프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페인팅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럼 제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썸네일만 보고서 나는 이런 느낌 또는 뭐 저런 느낌 사이버펑크, 스팀펑크, 뭐 SF, 사이언스 픽션, 판타지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서 클릭해서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번 결과를 잠깐 기다려 보시죠. 지금은 세라믹 보호를 팔레트 나이프 페인팅 기법으로 그려줘라고 이제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다른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컨셉 아트, 픽셀 아트, 뭐 3D 모델, 3D 아트, 그다음에 카툰 스타일, 뭐 벡터 스타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 테마들도 있고 스타일들도 있고 테크닉들도 있고 그 페인팅 기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필로 그리게 하는 거, 페인팅으로 하는 거, 낙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도 꽤 그 다양한 작품의 스타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하나 역으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미드저니에 넣으면은 또 그게 어느 정도 동작을 합니다. 특히 라인 드로잉 이런 것도 다 동작하는 거고 제가 그 페인팅 기법 얘기했던 오일 페인팅도 잘 동작하고 팔레트 나이프도 잘 동작하고 워터 컬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거의 그 예시 이미지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 쪽이
인터넷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이트인지 좀 잘 안 뜨네요. 한번 잠깐 한 번만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쪽에 그럼 인터넷이 이왕이면 문제인 것 조금 같아요, 다른 지금. 이펙트로 다른 느낌으로 가볼게요. 라인 드로잉으로 가고, 두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인터넷, 박사님 사무실 인터넷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잘 안 끊겼나요? 아니, 지금 돼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좀 느린 것 같아요. 인터넷이 또 끊긴 것 같아요, 선생님. 멈췄어요. 멈췄어요. 얼음땡 됐어요, 얼음땡. 선생님 나가. 또 끊기네요. 딱, 네. 그래서 이어서 하자면, 아까 라인 드로잉 두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들 스타일로. 제가 별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았고, 네. 느낌 나오는 거 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아티스틱한 콜라주나 지오메트리, 그래피티, 픽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느낌이니까 두드름 빼고 낙서풍은 빼고 지금은 네, 픽셀 아트풍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끔 뭐 미드전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보면 이렇게 픽셀 아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 느낌도 좀 바꿔보죠. 아까는 아트라고 보았더니 자꾸 그 뭔가 바구니 안에 거울 안에 그런 밥, 쌀, 알 같은 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또 그러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좀 다른 느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라잉 터틀. 네, 나르는 거북이. 네, 나르는 거북이가 이렇게 나왔고 픽셀 아트로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페인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픽셀 아트 꺼버리고 다시 제너레이트 누르면 다른 느낌이 나올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건 포토샵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컬러 톤도 예를 들면 뭐 쿨톤, 웜톤, 뭐 블랙 앤 화이트 마치 필터 하듯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좀 재미난 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뭐 라이팅도 뭐 백라이팅, 드라마틱 라이팅 이렇게 멋진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컴포지션은 이제 구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가까이 할 거냐, 넓게 잡을 거냐,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몇 가지 느낌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들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하나의 느낌을 좀 보려고 하나만 했는데, 두세 가지 느낌을 섞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우리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하는 거는 어떤 네. 영감을 얻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아, 아, 이것도 만드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업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네. 작품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동일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저니니, 플레이그라운드니, 레오나르도니 맞습니다. 이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셔도 좋겠다라고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용어들이 있죠. 네네. 페인팅, 스플래터링, 뭐 펜슬 드로잉, 요게 미드저니에서도 다 먹히는 동작하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어도비 파이어플레이가 이렇게 UI로 제공했지만 요걸 다 가져다가 쓰셔도 된다. 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라라는 그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팁과 같은 거고요. 박사님, 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지금 노트북 전원이요? 네, 꺼지는 게 네, 아닐까요? 이제 배터리가? 끊- 끊길 것 같네요. 아, 아, 네. 저는 빨리 제가 배터리 충전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어디 다른 미팅을 왔다가 아, 좀 늦어져가지고 커피
제 파리바게트에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하게 아이고, 됐는데 아이고. 여기에는 여기서 전원 버튼을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전원 코드를. 아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무리 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가장 특징적인 거, 아까 그 UI 기능들 그거 보여드렸고,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쓰실 수 있고, 아까 등장했던 프롬프트들 다 미드저니 가서 쓰실 수 있고요. 요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만 있는 기능인데, 자 여기다가 아, 이건 어도비에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도비에만 있습니다. 텍스트 이거 입력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프롬프트 입력해놨던 재미난 키워드들 보이죠? 제가 한번 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AI, 아트, 지금 우리 클래스 이름, 클래스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은 자동으로 입력됐고, 네, 그러면 글씨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느낌도 막 바꿔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종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플라워풍. 너무 길지 않게 그냥 AI 아트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면 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AI 아트. 그리고 아마 백그라운드를 그냥 흰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쁠 수가 있고요. 글자 폰트도 바꿔볼 수 있고 아마 포토샵이나 그런 뭐 캔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툴 써보시면 이렇게 UI로 막 이렇게 눌러보면서 바꿔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 기다려보고 하나만 느낌 보고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느낌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로고, 여러분들만의 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느낌을 내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예를 들면 그냥 정말 가정학원데 파스타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프롬프트는 파스타를 입력했고 어떤 글씨를 할 거냐? AI 아트라는 이름을 파스타로 해줘. 그럼 이제 이 글씨가 뭔가 파스타로 만들어진 글씨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음, 뭐 여기도 뭐 링비니 뭐 다양한 거 넣어도 됩니다. 그럼 사실 파스타집이니까 뭐 이탈리안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야 되겠죠. 이탈라 뭐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 파스타집 로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XYZ니까 XYZ 해보고 저는 한번은 마블 느낌 한번 내볼게요. 대리석. 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스톤 입력해도 되고요, 메탈 입력해도 되고, 실버, 골드, 그 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각종 재료들을 지금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스톤, 마블 스톤. 어떤 키워드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이제 글씨를 가지고 AI로 생성하는 AI 텍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제가 진짜 예술이네. 컴퓨터가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정말 예술적인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런 용어들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셨다가 이거 대체 뭐지? 우리 저한테 트리피라는 단어가 뭔가 이런 느낌을 내주는구나. 좀 되게 또 독특하죠. 뭔가 알 수 없는 또 굉장히 예술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만드지? 여기 뭐 꽃 패턴, 뭐 과자,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예쁜 문양, 네, 뭐 녹아내리는 거 쿠키, 뭐 깃털, 이건 와이어, 뭐 팝콘, 굉장히 다양한 폰트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저기 공작새, 깃털, 이런 것도 재밌네요. 볼, 이런 걸 딱 볼이라고 치면 재밌겠네요. 볼, 네, 볼로 만들어진 볼이 되겠죠.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어서 요거를 한번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백그라운드 리무브 한 다음에 이거 이미지 가져가셔서 다른 곳에 삽입하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네, 요거는 아까 그 클랩 드롭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생략하도록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지금 해볼 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샘플로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드저니 같은 걸로 이런 벡터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블루, 퍼플, 앤 그린으로 섞어줘 하면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미드저니로 이 벡터 스타일을 아트웍으로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걸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는 이 정도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게요. 자, 짙은 파란색, 네이비색 백그라운드에 뭐 오렌지 사람, 노란 사람, 초록 사람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컬러 베리에이션을 좀 그럴듯하게 바꿔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갖고 와서 이미지 업로드 한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주면 이렇게 다양한 어, 조화를 이루는 색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컬러를 입력한 게 아니라 스윗 데저트 이런 걸 입력했어요. 굉장히 어떤 그냥 느낌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쿨, 쿨 윈드, 시원한 바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시원한 바람이라는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색상 값을 기반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뭐 이런 게 약간 살짝 뭐 그렇게 시원해 보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느낌이 나오죠. 폴드라고 쳐야겠네요. 그리고 그 어도비의 장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장점, 오른쪽에 보시면 항상 UI가 제공이 됩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그 프롬프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나왔죠. 트리피 디스코 라이트. 이걸 입력하면 이런 약간 비비드하고 뭔가 그 형광스러운 애들이 나왔는데 요 키워드는 그대로 미드저니 갖고 가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툴 자체를 써서 다운받아가지고 실제 작품 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블로그, 인스타에 쓰셔도 되고 PPT에 쓰셔도 되고 어,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꼭 참고하셔서 이거는 꼭 기억해뒀다가 내가 살몬 스시 연어잖아 연어 스시인데 연어 스시를 입력했더니 느낌이 그 연어에서 느껴지는 그 컬러감이 나오네. 샌디스톤 뭐 모래와 뭐 돌멩이들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돌멩이 그러면 다크 블루 미드나잇 이렇게 했더니 또 이런 느낌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 일일이 내가 컬러 값 지정해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띄워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걸 이렇게 쉽게 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파이어플라이의 특징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네. 네, 얼굴 보여주세요. 바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쁘게.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드려봤고요. 그 방금 오늘 보여드렸던 거 다 저기 PPT랑 그런 거 다 저기 올려드릴 테고 URL 떴던 거 다 링크 다 보내드릴 테니까 회원가입 그 대기 타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어,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오늘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에 쓰셔도 되고 여러분 작품에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네요. 네, 스테이블 디퓨저는 직접 설치해서 보여드릴 거고, 파이어플라이도 여러분들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볼 것이고요. 네, 그렇게 설치도 한번 그 여러분 PC가 된다면 그 프로그램 하나씩 다 깔아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여러분 PC에서 느릴 수도 있는데 느리더라도 일단은 설치는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PC를 뭐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 익혀두셨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좋은 PC에다 PC 이렇게 설치할 수 사양을 있게. 캡처 떠서 올려놓는 방법, 그거 시스템만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거워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C 환경 어떻게 찍으시냐면 요 밑에 맨 밑에 바 있잖아요. 바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윈도우즈 바에 맨 밑에 여기 작업 관리자 요거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이거 너무 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성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성능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여기 그래픽 카드가 보이게끔 해주셔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픽 카드가 뭔지 안 보입니다. 이러면 PC 성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살짝 보시면 요거 바가 하나 저기 움직일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요거 살짝 늘려서 이렇게 좀 글씨가 보이게끔 해주시면 CPU가 뭔지 여러분 메모리가 얼마나 깔려 있고 그래픽 카드가 뭔지 요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PC에 캡처 깔 수 있습니다. 떠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걸로 해요. 네, 그래 주시면 네. 제가 선생님 PC, 작가님 PC는 좀 충분한 것 같네요. 아니면 작가님 PC는 깔리긴 깔리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아니면 뭐 안 깔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제 거를 먼저 샘플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저도 뭐 되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노트북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세리 작가님 컴퓨터는 아니, 제가 아니고 3050. 박사님 거 제가 캡처 아, 떠서 이거 아, 보내라고 올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배터리. 네, 네. 지금 그 박은경 작가 선생님께서 올리신 이거는 인텔 아이리스 X는 이거 내장 그래픽이어서 컴퓨터는 가볍고 배터리는 오래가는 PC지만 그래픽 카드 성능은 좋지는 않은 겁니다. 내장 그래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아마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최소 4기가에서 6기가 이상은 돼야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하면은 아예 실행조차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설치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려다가. 네. 박사님 이 배터리가 거의 딸랑딸랑해서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방금 했던 거를 자기 노트북 사양을 여기다가 올려주셔야지.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작품 미드저니로도 충분할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강사로 할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설명으로 끝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컴퓨터 사양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필요한 거를 우리가 저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맞나요, 박사님? 네. 그래서 네네네. 일단 먼저 맞습니다. 요 부분을 샘플로 박사님 거를 제가 올려드린 그걸로 각자의 노트북 사양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면은 나가고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나가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박사님 서버에 연결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실습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설치가 다들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왔는데 지금 지금 에러가 뜨고 서버를 제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이게. 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네. 다른 네, 시간에 안 뜨는 거 실습을 보니까 연결해서 제가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불안해요. 박사님, 네, 이게 배터리가 딸랑딸랑해서 제가 불안합니다. 정지하시고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사양을 점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박사님에게 우리 사양을 한번 캡처 터서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 박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연결하는 게 오늘은 에러가 떴는데 그걸 연결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다른 것들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해서 될 것 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박사님 대회를 내일 출전해야 되잖아요. 네, 내일까지 제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혹시 그러니까요. 아니면 혹시 내일 한번 아침에 박사님 특강을 시간 해서 괜찮으세요? 내일 아침에 잠시만요. 네, 됩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저기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7시 단톡방에 보낼게요. 7시 내일 반쯤. 아침에 박사님 출품하기 전에 다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오늘 네. 내일 아침에 7시에 줌 제가 켤게요. 그래서 같이 네. 일단 50분들은 오는 걸로 하고 박사님 빨리 내 보내야 될 거 불안해. 튕겨 나가겠다 이제는. 튕겨 나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7시에서 한 7시 반 사이, 그러니까 7시 한 10분 정도? 네, 그 정도가 네. 딱 저기. 그래요? 그러면 7시 10분? 네, 네. 네, 7시 10분. 제가 7시에 뭐 먼저 하면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든지 할 테니까. 네, 네. 먼저 좀 저도 도착하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7시에 도착하기도 박사님, 하니까요. 도착하면 네. 도착했다고 우리 단톡방에 주셔요. 박사님 이 알겠습니다. 앞에 아침에 특강 대회 준비하면서 했던 영상 좀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올리신 거 올려놨어요?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거 제가 올려드렸어요. 우리 이태원님이 그래요.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태원님 입장 후에 바로 또 올려놨거든요. 디스코드에 올려있나요? 디스코드에는 카톡방에 올렸어요. 카톡방에 있어요? 네네, 우리 네. 카톡방에. 그럼 그 전에 수업한 거랑 다 카톡방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네, 수업한 다 영상 올려줬어요. 위에 있는 자료 다 박사님 우리 단톡방에. 예, 확인하겠습니다. 올려놓고 만약에 박사님 다음부터 올릴 때는 공지에다가 올려주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섞여버리면 찾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자료나 모든 알겠습니다. 거는 공지글에 올려주시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면 박사님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스터디 할 사람은 스터디 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의무사항 아니에요. 저처럼 똥손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게 이제 내일 작품 출시를 할 것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한 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배운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하시고 아니면 줌에 모여서 하고 싶다면은 줌에 모여서 하는 걸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송국수 선생님도 이따가 들어오시기로 하셨거든요. 누리쌤하고 저하고는 일단 하자, 강제성을 떼야 된다 했고, 다른 분 어느 분이 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도 참석할게요. 네, 또.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박사님 보내드리고, 요거 기록 네. 중지하고요. 국제연이 오자마자 끌 네. 거야. 아, 10시 네, 11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0시 30분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줌 링크 보낼게요. 나 아시겠죠? 공부 하나도 안 네, 했는데 따라 할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연이 잘렸어. 이따 10시 30분에 네, 봐. 수고하세요. 그래요.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은데.